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토요일 오후 4시 30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 그룹들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들 좀 자세하게 보면서 지난주 사실 이 트럼프 리스크로 좀 포함이 되죠. 이 IRA, 전기차 보조금이 철폐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 소식 때문에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 사실 포스코 홀딩스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10.48% 하락을 하면서 27만 7,500원의 장을 좀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포스코 기업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IRA 철폐가 포스코 그룹, 즉 대중국 관련해서 재료 독립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포스코 기업에게 과연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락을 하면서 악재로 좀 발현될런지,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재료 독립, 거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배터리주들이 사실 다시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위기가 곧 기회로 될런지 제가 오늘 영상 속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 유튜버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이 선배님들, 이 포스코 그룹부터 해서 선배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이나 타점들 무료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좋아요, 구독이 유튜버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초반 영상에 좋아요, 구독들을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추천 컨텐츠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들이 좀 공유가 된다. 그러면 제가 뭐 80만 포스코 주주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저희 뭐 이 성공투자연구소 이 구독자 현재 21만 명을 좀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저희 포스코 그룹들을 같이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또 이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재료들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한다면 여기서 이 아까운 이 우리 포스코 주식을 뺏기는 게 아니라 되려 어느 순간은 분명히 수익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시장에 포스코 그룹 전체 정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선배님들 뭐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0152번이라고 돋보기 창에 누르면 그룹사별로 종목들을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요. 마이너스 9.50% 하락한 16만 7,600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기업 중에서 일단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 재료, 자, 재료를 사실 갖다 주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이 섹터 중에서 예전으로 가면 과연 이제 뭐 부대장격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시장에서 사실 미국 시장 5거래일 동안 3일은 사실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이틀은 IRA 철폐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변신하면서 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IRA 관련해서 하락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한참 이제 트럼프 1기 때였죠. 2016년, 15년, 16년, 18년까지 돌이켜보면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정권 이양하는 데까지 2달, 그리고 당선되고 1년 동안은 그 대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까지는 이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대한민국 주가도 같이 상승해서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지럽죠. 뭐 삼성전자가 사실 그 금요일날 상승했던 부분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부터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좀 지켜보는 장세긴 합니다만,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지금 IRA가 철폐가 됐던, IRA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계속 이 불확실성 속에 지속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 공포 심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 지난주 금요장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자, 외인과 기관들, 자, 개인들만 나홀로 이 포스코 그룹을 일단 매수를 했고, 외인들, 기관, 금융, 투신까지, 연기금까지, 그동안 매수세를 지속했던 연기금까지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이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이, 특히 이 포스코에 대한 하락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선배님들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마 두 종목 똑같이 동일한 모습들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지금 실시간 수급 현황을 보면 포스코 기업들, 포스코 수급 현황을 보면 외인들, 기관들, 뭐 10분 단위 나온 거니까 이건 장 막판 10분 전이었겠죠. 끝까지 매도 전략 우위를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걸 창구 물량으로 보면요. 자, 이 창구,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이 보시는 HTMS 창과 그다음에 실시간 창구 물량들이라고 해서요. 뭐 예를 들어 뭘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예전에 우리 모건 스탠리 9월 달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월 16일 날 기사였을 겁니다. 이 16일 날 이 서울지점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그 이틀 뒤에 반도체 하향 보고서를 썼던 그런 기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당시에도 창고 물량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했는데 이 HTM에서는 잡히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요 투자별 매매 동향의 맹점입니다. 이제 수치만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외인이든 기관이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여기서는 80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만 사실 여기 수치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세력에서 어느 외인들에서 매수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도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실제 포스코 홀딩스 오전 9시에 보면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사실 이 두 기업 장기 투자 즉 저가에 사실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길게 보는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오전장에 골드만삭스가 사실 매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 보태는 부분이 바로 이 세력들 이 외인들의 어떤 외인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는 이 마이너스로 보면 이 190억이 지금 찍혀 있지만 자, 이 지금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 매수해서 사실 나오지가 않았죠. 매도를 안 됐죠. 즉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 정말 월요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포스코 그룹이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 심리를 자꾸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용매매 동향도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모습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신용 공유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 그 포스코 기업 지금 이 공유율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6에서 7 정도가 사실 건강한 신용 공유율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요즘 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라든지 좀 이 테마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이 외인 수급들이 즉 돈이 몰리는 기업들을 보면 두 자릿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1부터 13까지 나와도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도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즉 제가 봤을 때 6에서 7 정도가 가장 건강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3.88%까지도 내릴 정도로 사실 공유율들이 굉장히 낮은 종목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해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관세가 다시 한번 부과가 될 것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 재료를 독립하려고 한 포스코 그룹들 자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7% 이상 사실 상승을 하면서 이런 상승세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용잔고들이 공유율이 높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부분들을 털어내면서 외인들이 털어내면서 신용 공유율을 가지고 그 안에 시세 차익을 가져갔더라.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재료적인 소멸이 있었다면 이 신용매매 지금 털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신용잔고를 쌓아놓고 더 위쪽에서 분명히 털어냈을 텐데 미리미리 털어낸다는 거는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더 저가의 외인들이라든지 금융, 기관, 투신들이 매수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전 제 개인적인 뇌피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분명히 선배님들 이 공매도 잔고들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공매도 추이를 볼게요. 자,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선배님들? 바로 이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높은 가격에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에 주가가 쌀 때 다시 그거를 갚는 전략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비쌀 때 사서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걸 빌려서 팔아버리고 쌌을 때 다시 매입해서 이걸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청난 또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매도 잔고, 누적 잔고들을 보자고요. 지금 누적 공매도량을 보면 사실 10월 25일과 11월 15일, 즉 약 한 20일경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판매했으면 이 누적 공매도량 비중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이 공매도 추이를 보면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아직은 저가로 판단했고 더 비싸졌을 때 공매도는 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럼 지금의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부분들은 더 저가 매수세를 노리고 있는 이 외인들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퓨처엠. 자, 이 실제 이제 금요일 날 금요장에 개인들은 되려 퓨처엠은 직접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들은 공포심리 IRA를 받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은 이날 되려 매수를 해버리죠. 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 우리 지금 현재 이 날짜, 즉 11월 6일자입니다. 11월 6일 날도 사실 이 마이너스 8% 이상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수요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일주일 동안 8거래일 가까이 하락세를 지속을 했어요. 거의 뭐 내리 꽂다시피 했죠. 그렇다면 지금 24만 원, 자, 이 자리에서 2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약 40% 가까이 하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피처엠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본들은 외인들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적 순매수량을 보면 잠시만요.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원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와 지금 여기 일단 일부 골드만삭스와 일부 메릴린치 그다음에 JP모건 서울에서 들어왔네요. 이 부분들 일단 골드만삭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투자를 가져가는 종목이다 그럴 수 있고 메릴린치와 이 JP모건 서울 이거는 어떻습니까? 단기 트레이딩. 즉 현재 시점 바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겠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가에서 지금부터 담아가도 되는 섹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역시 만약 신용잔고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금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신용잔고도 자, 마찬가지 보여주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홀딩스 지주사보다는 이 공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4거래일 연속 우리 신용잔고들을 되려 더 털어내면서 즉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고 싶죠. 지금 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인은 눈물겹게 어떻게든 신용잔고 써가면서까지도 이걸 지켜내려고 했는데 이 공유율들을 털어내면서 외인들이 지금 담아버린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퓨처엠이든 홀딩스든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월요장에 시작했을 때 금요장에서 최저가 16만 2천 원까지 지금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 예를 들어 어차피 위에 그 차트로 보면 지지 라인 즉 그 우리 저항선이라고 하죠. 5일선들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어요. 밑에 지금 지지 라인들이 없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지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럼 현재에서 월요일 날 조금만 더 그러니까 16만 2천 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차트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하면 요 부분들 있죠. 16만 5천 원에서 16만 원 4천 원까지만 간다고 해도 공포심리의 개인은 다시 한번 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마 제가 이거는 제가 모든 주식의 100%는 어떠하지만 구할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6만 5천 원까지 도달한다면 외인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 털어내고 매수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지금 외인만 그럴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기관 투자자들도 어차피 12월까지 가려면 쇼 커버링 자금들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쇼 커버링 자금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으시죠? 자, 쇼 커버링이 뭡니까? 자, 영어로 쇼, 짧은 기간 동안 커버. 손실난 걸 커버한다고 해서 쇼 커버링이거든요. 그럼 12월 달로 갈수록 지금 기관들 투신들 중에서 반도체 섹터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르게 사실 자금이 들어오려면 반도체라든지 원전 테마 쪽일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지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제가 투자별 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연기금들 보죠. 연기금들 보면 사실 이 개인들 신용잔고 털어줬을 때 외에는 사실 조금씩이지만 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그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신용잔고 털렸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랑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죠. 신용잔고 털면 그대로 다시 또 매입을 하면 매수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지금 IRA가 철폐된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섹터다. 왜? 바로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리고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어차피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 가져올 게 뭘까요? 바로 대중국 관세입니다. 중국 관세부터 해가지고 대중국 관련해서 재료부터 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때려내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중국산 재료들을 이용하는 이 반도체부터 관련해서 2차 전지 이 관련해까지도 이 관세를 같이 동반부과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그럼 중국산 재료들을 쓰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이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큰 재료로서 큰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서 부합이 될 것이다. 그럼 현재 지금 가장 빠른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포스코 기업과 에코프로 기업 자체도 지금 재료 독립을 선언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가장 먼저 했던 건 바로 포스코 기업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기업 기사들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처음에 주목을 했는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가 이 포스코 기업 전체 주가를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일 대비 3.82% 떨어졌죠. 이 부분은 사실 포스코는 두 가지가 갖고 있죠.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12월부터 첫 시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빠진 거고 바닥권에서 다시 외인들이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인터에서 재료적인 부분을 수급을 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인터죠. 지금 흑연광산 사업을 점검하는 이 기사인데 탄자니아 관련해서 이 광물 자체를 2배로 늘려버렸어요. 원래 연간 자 여기 보시면 연간 3만 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연흑연을 연간 3만 톤을 하려고 체결했다가 지금 연간 6만 톤으로 재료를 올려버렸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재료 독립을 서둘러야 되고 모든 이 리튬 관련해서 천연흑연이 됐건 아니면 지금 우리 포스코 퓨처에서 하고 있는 인조흑연이 됐던 간에 이 엄청난 자원들이 중국을 벗어난 자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전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6만 이상의 이 천연 흑연을 확보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 포스코 퓨처엠 이거 기억하시나요? K배터리 탈중국 열쇠를 준 포스코 퓨처엠이 뭐가 문제였나요?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왜? 아무래도 중국산 재료들보다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24년 1월달 뉴스였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된다? 바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관세들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일부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앞으로 천연 흑연이나 재료들을 모으려면 어차피 중국들을 배제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어디가 주목되겠습니까? 바로 포스코 기업. 그래서 지금 엄청난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들을 지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재료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일단 뚫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 현재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지만 현재 가격의 바닥 부근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IRA는 단기적인 우리에게 악재가 되겠지만 지금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또는 인텔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들 이 빅테크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전력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전력들을 해서 트럼프가 원전 대통령이라고 불렸죠. 원전을 쓴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 전기 갖다 대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바로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쓸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전기를 담아서 필요한데 전력을 갖다 줘야 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가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그게 리튬이 됐던 원통형이 됐던 추후 2030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됐던 이 부분들은 다 이 안에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료는 지금 잠깐
IRA 때문에 잠깐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지금 EU는 내년부터 엄청나게 더 강화하면서 이런 원전이라든지 ESS 저장 자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올 것이다. 그럼 필수 소재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중국을 탈피하는 이 재료를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기업이라면 이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저가로 판단돼서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털릴 필요가 없으시다.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예전에 PB센터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럴 때 개인들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 제 영상들 보신 분들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우리기술 투자 각각 종목마다 김대희로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오전에 영상 드리면서 종목들 분석하다 갑자기 수익을 그냥 실시간 내버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수익을 못 내서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지금 제 자금이 들어가면 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열심히 내는 이유는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에 계속 하락 부분이 있는데 신용 잔고를 아껴서 우리 선배님들 뭐 50만 원 있던 500만 원 있던 5천만 원 있던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것을 증명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 가지고 선배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신용 잔고 쓰지 않고 1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 저가에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는 즉 이 저가로 판단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평균 단가를 정말 최적 타이밍에 제가 잡아드리면서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지금 포스코 기업부터 해서 재료 독립을 외치고 있는 기업들은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사실 더 큰 모멘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서 이용해 많은 분들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런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필승 이기자방 다시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거고 또 텔레그램을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서비스로 제가 무료로 다 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다 오픈해서 선배님들 다 보좌할 거거든요.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서 이 어려운 장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쉬시는 날 영상 지켜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이 말씀드릴 게 있다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선배님들 끝까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입니다.